이번 세미나는 기존 자바와 100%의 호환성을 제공하면서 높은 성능, 빠른 실행 및 다양한 언어 통합을 지원하는 그랄VM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오라클 김태환 부장님과 우리 그랄VM에 대해 샅샅이 알아볼까요? 김태환 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앞에서 소개받았던 김태환이고요. 이제 제 아이디로는 트위터로는 태환미라는 그런 트위터 아이디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민수아빠라는 이름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라클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그랄VM이라는 기술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랄VM을 요새 좀 소개시키고 드리고 싶어서 이런 세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랄VM이라는 부분을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그리고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랄VM은 최근에 스프링 6.0이 새로 나왔죠. 그리고 스프링 붓 3.0이 이제 새로 이제 발표가 돼서 그 중에 대해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프링 네이티브라고 하는 자바를 실행 언어,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한다고 하는 컨셉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 기술이 되는 그런 어,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그라이브EM, 저는 개인적으로 그라이브EM이 온프렘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만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그라이브EM을 소개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랄VM의 특징을 얘기한다면요. 이제 그랄VM은 기본적으로는 오라클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차세대 자바입니다. 이제 오라클이 기본적으로는 오라클 자바라고 하는 오라클 JDK라고 하는 자바를 하나 갖고 있고요. 또 오픈 JDK에 대해서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자바, 오픈 JDK와 그리고 오라클 자바를 확장해서 더 새로운 차세대 자바를 만들고 있는 확장형 자바가 그라이브엠이고요. 그라이브엠을 이용해서 더 빠르고요. 그리고 더 똑똑하고 더 가벼운 자바 환경을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편의성을 높게 확장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라클 그라이브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오라클 그라이브엠은 이제부터는 그랄VM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랄VM은요, 오라클 자바 혹은 오픈 JDK를 확장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확장형 자바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확장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바 혹은 오라클 오픈 JDK를 100% 호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다른 언어와 그 개발 언어 레벨에서의 상호 호환성을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더 고성능 개발 환경,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이 필요하거나 혹은 빠르게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나 혹은 폴리그раф, 그 다양한 언어로 개발하는데요. 기존에는 다양한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하지만 그것들을 RESTful API 인터페이스로 오픈을 하고요. 상호 호출하는 그런 관계였다 그러면 이제는 아예 랭귀지 레벨에서 다양한 언어들을 한 번에 호출하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교환할 수 있는 호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모호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라이브EM은 기존에 있는 자바보다 더 빠르고 좀 더 스마트하고요. 그리고 좀 더 가벼운 그런 형태의 차세대 자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이브EM은요, 이제 오라클 랩스, 예전에 오라클이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때 이제 썬 랩스라는 곳이 유명했었는데요. 썬 랩스가 오라클로 들어와서 만들어진 그 변화된 이름이 오라클 랩스입니다. 오라클 연구소에서 그라이브엠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라이브엠은 기본적으로는 커뮤니티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두 가지 라이센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라이브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구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커뮤니티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기능적으로는 100% 동일합니다.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약간의 성능적인 옵션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모든 기능을 커뮤니티 에디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시는 할 때는 과금이라든지 라이센스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무료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오라클 자바 그리고 오픈 JDK와 비교한다 그러면 성능적으로 100% 호환하면서 성능이 한 15% 정도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바 JDK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실험해보고 적용해보는 것을 적극 전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지원되는 버전은 자바가 지원하는 롱텀 서비스를 하는 버전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8버전, 11 버전, 그리고 17 버전 이 세 가지에 대한 버전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라이브엠은 1년에 4번 오픈을 해요. 그래서 분기별로 1년에 4번 오픈하기 때문에 현재는 22.3 버전, 그러니까 2022년 3분기에 공개된 버전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버전입니다. 맥이라든지 운영하는 운영 체제는요, 맥을 지원하고요. 맥 OS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리눅스, 그리고 윈도우를 지원합니다. 음, 이게 그랄VM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랄VM은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은 논문, 하나의 VM에서 모든 것을 통합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논문으로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이분이 토마스 웨딩거라고 해서 그라이브엠을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던 파운더고요. 지금도 프로젝트 리더로 해서 계속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그라이브엠의 컨셉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나이가 31살이래요. 31살인데 최근에 지난달에 오라클에서 부사장 레벨로 올라갔으니까 가장 고속 승진을 하는 그런 개발자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21살 때 발표했던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 VM에서 모든 것을 동작시키는 그런 환경에 대한 컨셉을 발휘를 했고요. 이 컨셉이 구현되기 시작한 것이 그라이브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라이브엠이 오라클 랩스 연구소에서 발표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은 개발팀에서 오라클 멤버 개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깜짝이야. 네, 깜짝이야. 컴파일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대학교의 랩스예요. 그래서 산학연으로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에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레드햇, 인텔, 트위터와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산학연 협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자바다. 그리고 커뮤니티 버전이 완전하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호환되는 버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그라이브엠 팀이 개발팀이 매년 10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요. 현재 12년부터 21년까지 발표된 논문 수가 현재 71편. 그러니까 그라이브엠을 개발하면서 컴파일러와 그 다음에 가상머신에 대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컨셉을 그라이브엠에 개발해서 적용하고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처음에 제가 오라클에서 만드는 그라이브엠은 첫 번째 특징은 고성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하다, 다른 언어와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성능이라는 부분은 이제는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성능이 좋다. 자바가 버전을 막 올라갈 때마다 항상 자바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성능이 얼마나 개선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항상 있었는데요. 근데 이 퍼포먼스라는 측면을 좀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성능이 좋다라는 부분을 이 5가지의 팩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단위 시간당 최대 처리량,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빠른 처리, 그리고 패키지 용량이 작아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 메모리 사용량이 낮은 것, 그리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이 5가지에 대한 팩터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단위 시간당
최대 처리량을 얼마나 높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피크 스루풋을 얼마나 높게 만들 수 있겠느냐가 하나의 그런 관건입니다.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라이브엠은 성능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그 포인트가 JIT 컴파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just in time, JIT 컴파일러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자바 개발자가 많이 듣긴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좀 적을 것 같아요. 아마도 JIT 컴파일러를 튜닝을 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옵션을 바꾸실 정도면 굉장히 경력이 많으시거나 자바에 대해서 경험이 혹은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아마 이런 작업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JIT 컴파일러가 자바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기초적인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요, 기본적으로는 자바C 컴파일러를 통해서 자바 코드, 소스 코드를, 텍스트 코드를 클래스 파일로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대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바이트 코드로 변환시키고요. 이것을 하나의 그 단위, 자르 단위로 묶어서 자르 파일을 만들고 이것들을 하나의 그런 이동시키는, 관리하는 단위로 컴파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일 시스템에 놓고 있다가요. 실행할 때는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래스 혹은 자르 파일을 지정을 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로딩이 되면서 이제는 보시는 것 같은 메모리 구조와 실행 구조를 만들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머신 코드, 기계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컴퓨터에 전달되면서 이제 실제 동작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로드가 클래스 로딩을 하고요. 해당 그 프로그램을 동작하고 있는 데이터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과 해당 코드를 만드는 JIT 컴파일러가 구성이 되면서 실행 공간을 맞추게 됩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결국은 JIT에서 머신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목표로 이루어지겠는데요. JIT 컴파일러가 이게 just in time 컴파일러잖아요. 사전에 미리 기계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머신 코드, 네이티브 코드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자바는 JIT 컴파일러에서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JIT 바이트 코드를 읽어서 JIT 코드 컴파일러가 머신 코드를 만들고요. 이 머신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해당 코드, 해당 환경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파일링 정보가 다시 들어오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JIT 컴파일러가 코드 최적화를 다시 하는 그런 일련의 코드 최적화 과정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자바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요, C라든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시작은 늦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 동작하는 데몬이라든지 환경 속에서 코드가 최적화되고 그리고 상태가 최적화되면 양질의 데이터, 머신 코드를 만들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 스태틱하게 바이너리 코드를 제공하는 언어들보다 상태 정보와 환경 정보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래서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언어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 내부를 좀 더 보면은요, JIT 컴파일러는 중간에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데이터를 게더링 하고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옵티마이저가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최적화 코드를 구성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코드를 제너레이션 시켜서 기획 코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식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옵티마이저는 보시는 저희가 만드는 그런 코드를 상황에 맞게 어떤 최적화된 코드로 만들어서 어떤 특정 while문이라는 특정 루프를 스킵한다든지 특정 변수를 통합한다든지 특정 어떤 콜스택을 반복적으로 구성된다면 하나의 콜스택으로 뭉쳐버린다든지 이런 코드에 대한 병합 작업이라든지 코드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환경에 맞는 적합한 코드를 만들고 이것을 기계어로 그 머신 코드로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하는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JIT 컴파일러가 있는데요. 이 JIT 컴파일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성능 개선의 하나의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랄VM은요, 기존에 있는 자바를 어떤 부분을 포인트에서 해서 성능 개선을 잡았냐면, 기존에 있는 자바, 처음에 8버전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핫스팟 VM,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핫스팟 VM은요, 기본적으로 JIT 컴파일러로 C1 컴파일러와 C2 컴파일러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들은 특징이 약간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자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자바의 핫스팟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바는 C1 컴파일러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코드 최적화는 좀 약해요. 그래서 빠르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져 있는 컴파일러가 C1 컴파일러고요. C2 컴파일러는 굉장히 늦습니다. 근데 좀 시작이 늦어요. 그렇지만 웜업을 통해서 코드가 안정이 되면 굉장히 양질의 좋은 머신 코드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웜업이 되고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더 높은 성능의 양질의 머신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C2 컴파일러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방식을 이용해서 현재는요, 처음에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는 C1으로 동작을 해서 빠르게 실행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어떤 저희 머신의 상태 정보를 게더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C2 컴파일러가 지속적으로 계속 웜업을 해요. 그리고 웜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컴파일러가 하는 그런 JIT 컴파일러의 역할을 C1에서 C2로 전환시키는, 현재는 두 가지 컴파일러를 동시에 사용하는 티어드 옵션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바가 동작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랄VM은요, 이와 같은 도전을 합니다. 기존에 핫스팟 VM의 C1과 C2 컴파일러는요, C++로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랄VM은 이 부분에서 JIT 컴파일러를 자바로 재작성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요. 그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자바로 개발된 JIT 컴파일러 이름이 그랄입니다. 왜 이런 것을 했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기법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요, 저희가 자바가 이미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랜 기간이 흘렀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핫스팟으로 C++로 개발된 핫스팟의 JIT 컴파일러에 대한 그 최적화, 그리고 코드에 대한 복잡도가 너무나 증가해서 이제는 JIT 컴파일러를 구성하는 C1과 C2 JIT 컴파일러를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자바 기반에서 좀 더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장착을 쉽고 그리고 확장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입장에서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도전 과제를 갖고요. 그것을 컴파일러 자체를 자바로 제작성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빠르게 컴파일러에 적용시키고 확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그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VM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랄VM이 장착된 그랄VM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핫스팟 위에 JVM CI라고 해서 이제는 JIT 컴파일러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하나 올렸고요. 그 위에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장착해서 그런 JIT 컴파일러를 플러그업을하게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랄VM 팀에서 만든 첫 번째 JIT 컴파일러가 그랄이고요. 이 자바로 만든 그랄이라는 JIT 컴파일러를 올려서 더 높은 코드 최적화, 그리고 더 양질의 머신 코드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 것이 그랄VM의 기본적인 고성능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포문을 돌리면서요. 그리고 맵 함수와 릴스 함수를 지속적으로 돌리면서 상당수 많은 그런 반복문을 실행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이와 같은 코드를 돌렸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랄 컴파일러와 그 다음에 C2 컴파일러 자바로 디폴트로 사용했을 경우에 성능을 한번 체크를 받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실행되는 시간이
그랄일 경우에는 11.961 나노세컨드가 걸렸고요. 그리고 시드 컴파일러일 경우에는 231 나노세컨드가 걸렸습니다. 상당히 단순한 오퍼레이션이지만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10배가량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다는 보실 것이고 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코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를 JIT 컴파일러를 실행하는 옵션만을 차별을 둬서 두 가지의 성능의 차이를 봤거든요. 이 부분에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더 빠르게 그 최적의 머신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성능 개선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라이브엠의 기본적인 고성능의 전략이고요. 이와 같은 코드는 굉장히 많은 벤치마크 테스트라든지 그 확장된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콜스택이 큰 그런 이제 스칼라라든지 스팍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콜스택이 큰 그 긴 그런 소프트의 경우에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기존에 있는 그랄과 그다음에 자바 오라클 자바에 대한 성능 지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0에서 많게는 3배까지에 대한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더 작은 메모리로 더 많은 스루풋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기본적으로 더 적은 메모리로 더 빠르게 실행한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서버에 대한 서버에 대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만약에 클라우드에서 서버리스에 사용을 하고 보면, 서버리스, 아마존에 있는 람다라든지 다양한 그런 서버리스 그런 기능들이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번에 실행하는 그런 코드의 실행 시간을 줄이거나 메모리 사이즈를 줄여서 비용적인 절감 혹은 서버 대수에 대한 절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자바가 실행되는 모든 곳에서 그라이브VM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사용했을 때 기존 자바와 비교했을 때 가비지 컬렉션 시간은 20%実施시간이 25%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초당 거래 처리 건수, 그러니까 스루풋 같은 경우는 10%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버전 호환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지난 3년간의 어떤 저희 내부적인 활용 사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제는 트위터가 스파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곳에서 이제는 자바를 그라이브EM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바꿨습니다. 바꿨고요. 그 바꾼 상태에서 성능 향상이 JDK를 그라이브EM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성능 향상이 10% 정도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레이턴시 타이밍,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2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스파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서버 클러스터에 대한 규모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했다는 보고가 굉장히 유명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그라이브VM이 어떤 JIT 컴파일러에 대한 그런 성능 개선 그리고 자바로 그랄이라는 컴파일러를 새로 만들어서 성능 향상을 높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JDK를 오픈 JDK나 오라클 자바에서 그라이브VM으로 바꿨을 때 코드상에서에 대한 어떤 변경이라든지 메모리 옵션에 대한 변경을 과한 것이 아니라 JDK의 유형만을 바꾼 상태에서 성능 향상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은 한번 도입을 해보고 적용이 된다 그러면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성능 향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에서 말하는 그런 폴리그랏 상태에서에 대한 혜택이 또다시 하나의 또 다른 그런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자바는 이제 하나의 코드가 모든 머신에서 동작한다는 컨셉으로 95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존에 있는 자바가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리소스에서 동작한다. 그리고 많은 기술이 병합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코드가 모든 곳에 동작한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코드, 다른 언어, 다른 플랫폼에서 작성되어 있는 기능들을 내가 어떻게 상호 호환하면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초기에 그랄VM 팀이 주장했던 것이 이런 그 논문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 팀은요, 지금은 자바를 언어가 동작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자바 위에 다양한 언어들을 포팅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사용한 언어는 자바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요. 자바 위에서 만들어져 있는 자바로 만든 스칼라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최근에 가장 유명한 그 유행을 하고 있는 코틀린이라든지 굉장히 자바로 만들어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바는요,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언어 개발의 플랫폼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랄VM 팀은 여기서 보시는 트러플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언어 개발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 트러플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터프리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플랫폼에서 만든 언어들을 자바 위에 포팅하기 편리한 상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미 노드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루비라는 언어를 이미 그라이브엠 위에 그 포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LVM으로 동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LLVM 인터프리터를 만들어서요. LLVM 인터프리터를 만들어서 그 코드를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언어별로 해석기를 만들거나 언어별로 랭귀지를 포팅하거나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언어를 활용함으로써 이제는요. 기반으로 랭귀지가 동작하는 기반의 베이스는 자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환경에서 서로의 라이브러리를 상호 호환하거나 다른 언어에 대한 그런 코드를 서로 호출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폴리글롯이라는 것이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인터페이스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들이 사용하고 있는 코드 레벨에서에 대한 상호 운영성을 높이는 그런 구조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요. 노드.js에서 자바로 실행된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R로 작성된 코드를 실행해서 노드.js에서 그 결과를 받아서 화면에 뿌리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데모로 이제 구성하고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노드.js에서 이미 노드.js는 그랄VM 위에 동작하고 있는 그랄에서 서포팅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노드.js가 동작을 할 때 자바 코드를 다이렉트로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R 코드를 다이렉트로 호출해서 그것을 결과물을 받아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작시키는 이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에서도 이제는 리소스로 R 코드를 직접 받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함수를 직접 호출해서 화면에 구성하는 이런 식의 구성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랫.r이라고 하는 R에 대한 소스 코드를 리소스로 받아서 그것을 직접 소스 빌더로 해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뿌리는 그런 식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 부분은 LLVM으로 만들어져 있는 C 코드인데요. 과거에 C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자바에서 호출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나 좀 어려웠죠.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리소스 파일을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해석기를 만든 것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그런 운영 그리고 심플한 형태의 통합 그리고 코드 레벨에서에 대한 상호 운영성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진정하게 다른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언어에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RESTful API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직접 해당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코드 레벨에 호환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그라이브엠의 하나의 그런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예가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이제는 그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기존의 레가시에서 메인프레임에서 이제 C와 그리고 C++로 개발되어 있던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이브러리들을 새로 개발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운사이징한테 고민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LLVM으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고 기존에 있는 LLVM에 대한 인터프리터로 자바에서 호출을 해서 직접 포함을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다운사이징을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가 하나의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 플랫폼에서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는 오늘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중에서 나머지 시간은 더 빠르게 실행한다는 AOT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중간에 이제는 바이트 코드로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클래스를 여러 운영체제에서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어서 모든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한 번 작성된 코드를 중간 코드 형태인 클래스를 통해서 이식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바이너리 코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형태에 대한 바이트 코드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것을 실행 환경에서 JIT로 머신 코드로 중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실행 속도가 늦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마이크로 서비스와 그리고 서버리스라는 개념, 그러니까 아마존 람다에 대한 사용하는 서버리스의 개념이 가지다 보니까요. 프로그램은 빠르게 실행하고 그리고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패턴에서 새롭게 부과되는 하나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AOT라는 사전에 미리 컴파일해서 기계열을 머신 코드를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작은 규모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컨셉을 이제는 그랄VM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랄VM의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컨셉이고요. 이 네이티브 이미지의 컨셉은 AOT, Ahead of Time 컴파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컴파일해서 기계 머신 코드를 갖고 실행 파일을 만드는 그런 구조를 자바에서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자바가 동작을 할 때 타임라인에 따라서 어느 것이 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예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상 머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CPU가 활용이 되겠고요. 그리고는 클래스 로딩을 하거나 그리고 기계열을 만드는 JIT 컴파일을 하거나 지시 타임을 하면서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주로 동작하는 CPU의 점유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프로파일링이 되고 그리고 안정화가 되면 이제는 JI 타입의 크기는 점점 커지다가 이제 코드가 안정화가 돼서 이 머신에서 동작하는 코드가 특정 환경에 최적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컨셉을 잡을 때는 이제는 JI 타임이 거의 줄어들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해당 로직이 동작하는 것에 CPU가 집중되고 그 안에 지시 타임에 해당하는 것이 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론은 코드 레벨을 변환하는 작업은 이미 웜업이 지나가면 이제 안정화 단계가 지나면 이제는 해당 환경에 대해서 크게 JIT 컴파일러가 이제는 하는 그런 작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자바는 초기에 실행할 때 이런 웜업 타임이 좀 길다 보니까요. 빠르게 실행하고 종료해야 되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그 서버리스 환경에서 계속 뭔가 최적화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단계들이 비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러면 빠르게 실행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빠르게 시작한다는 측면에 대한 성능 매트릭이 다시 한번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C1과 C2가 담당하는 영역이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네이티브 코드를 딱 만들었을 때 한쪽은 다시 한번 볼까? 너무 빨랐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네티 서버를 네이티브 이미지로 잡았을 때요.
네이티브 이미지로 만든 쪽은 3ms로 해서 서버가 동작을 했습니다만 자바 코드인 경우에는 지금은 608ms이 걸린 거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아무래도 뭐 로딩을 하고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 서버가 오픈이 되고 이제는 서버에 대한 레디가 됐다는 측면이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추가적인 어떤 성능 지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바가 앞부분에서는 가장 빠른 그런 단위 시간 동안에 처리하는 처리량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았다면, 그리고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표를 잡았다면, 빠르게 시작하고 그리고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패키지 자체가 적어서 전체 사용하는 그런 부담이 줄어드는, 패키지 자체가 작아지는 이쪽에 대한 성능 지표가 이제는 실시간성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에 중요하게 되니까요. 그런 이쪽에서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모드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AOT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AOT는요, 전체적인 초당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스루풋은 약간 줄어듭니다. 그리고 처리 시간도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데요. 이것이 작은 패키지로 작은 메모리 상에서 빠르게 실행하고 종료한다 라는 컨셉에 부합하도록 AOT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말하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혹은 뭐 서버리스 람다 이쪽에서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그래서 AOT 모드를 그라이브웹에 제공하는 것은 네이티브 이미지고요. 기존에 저희가 자바 C로에서 특정 자바 파일을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요, 뭐 자르 파일이라든지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 자르 파일을 실행을 해서 네이티브 이미지로 해서 지금 이 자르 파일을 지정을 해서 클래스 파일을 지정을 해서 새로 컴파일을 합니다. 새로 컴파일을 해서 이렇게 실행 파일을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실행 파일을 만들므로써 이제는 자바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런타임으로 JDK 혹은 JRE가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제약 조건이 필요가 없게 되고요. 왜냐하면 얘는 실행 파일이니까. 두 번째는 더 작은 이미지로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컴파일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머신 코드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한다. 그래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구성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디렉토리에 대해서 디렉토리 구조를 하나 찾고요. 그리고 디렉토리에서 파일 리스트를 만들고 그 파일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는 목록을 찍고 그리고 전체 사이즈를 합산한 계산을 출력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윗부분은 그 자바로 실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는 자바 네이티브 컴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부분이고, 아랫부분은 자바로 클래스를 실행한 부분. 그리고 뒤에는 실행 파일로 실행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하나의 좀 주안점,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람다를 통해서 지금 JS,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자바 코드에서 지금 실행을 시켰고요. 이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람다를 실행하고 해당 파일명과 그 다음에 사이즈를 밸류를 받아서 출력하는, 자바 코드로 출력하는 것을 좀 만들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API를 이용해서 자바 코드와 함께 동작하는 거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자바 이미지를 했을 때 클래스명만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랭귀지로 JS를 실행한다라고 해서 언어를 임포트 시켰습니다. 언어를 임포트 시켜서 해당 해당 프로그램은 자바와 JS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시킨다는 옵션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컴파일을 해서 코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코드된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건을 이 특정 디렉토리를 조회하는 것을 했을 때 네이티브 코드, 네이티브 모드, 그러니까 바이너리 컴파일 했을 경우에는 0.37세컨드가 걸렸고요. 그리고 그라이브의 모드에서는 0.126,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자동 넘어가네요. 4배 정도의 그런 처리 속도에 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저희가 실행을 할 때, 어떻게 청지가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네이티브 코드를 컴파일할 때요. 자바 코드에 대한 사전에 그 정적 코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 실제 코드를 실행을 해서 그 코드에 대한 메모리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이너리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티브 이미지로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컴파일을 하면은요. 클래스를 로딩해서 처음에 로딩하는 과정에서 정적으로 어떤 패키지와 어떤 클래스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정적으로 코드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코드를 로딩하고 초기화하면 이제는 스태틱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틱하게 객체가라든지 메모리 구조라든지 클래스 로딩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구조를 보시는 바와 같이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라고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지금은 코드가 올라가거나 힙 메모리 올라가거나 변수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요 영역을 힙 이미지라는 형태로 해서 그대로 저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AOT 모듈을 했을 때요. 이제는 별도로 바이너리가 별도의 클래스를 로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실행하면서 만들어졌던 런타임 데이터 에리어를 실행 파일에 힙 이미지에 대해서 파일 구조를 갖고 있고 그대로 실행할 때 메모리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클래스를 로딩하거나 혹은 초기 설정을 하는 과정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드가 실행하면서 초기에 실행되는 코드를 머신 코드로 저장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최소한으로 규모의 JVM, VM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이것이 하나의 그런 실행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를 실행하는 VM,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머신 코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됐을 때 힙 이미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그런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실행되면 메모리 로딩돼서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클래스 로딩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처리할 내용, 이미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메모리에 올리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AOT는, 네이티브 이미지는요, 처리량을 약간 희생을 하지만, 그리고 코드에 대한 최적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 타임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만,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이즈가 줄고요. 메모리 사용량도 이미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부분만이 힙 에어리어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실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랄VM은요, 그랄이라는 그런 JIT를 이용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영역에 대한 JIT 모드와 그리고 네이티브 이미지를 통해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모드, 두 가지 모드를 장착하고 있어서요. 빠르게 실행할 경우에는 네이티브 이미지 체제로, 그리고 대용량의 처리를 많은 처리량을 요구할 경우에는 JIT 모드로 해서 구성하는 이런 안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AOT 모드, 그러니까 네이티브 이미지가 어느 정도까지는 JIT와 비견될 정도로 성능이라든지 처리량, 그리고 코드에 대한 최적화도 좋아진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JIT처럼 프로파일링을 계속해서 최적화된 코드를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코드를 실행해서 코드에 로딩되어 있는 그런 메모리를 파일로 이미지화 시키고요. 그리고 기본 코드를 머신 코드를 이제는 저장시키는 구조로 AOT가 네이티브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그랄이라는 컴파일러가 만드는 것처럼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양질의 머신 코드가 만들어져서 처리량이 급증하는 그런 구조를 AOT가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자바가 프로그램을 딱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C1 컴파일러가 머신 코드가 만들어져서 실행이 우선 되고, 이 과정을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것을 반영해서 C2 컴파일러가 이제는 개선이 이루어져서 웜업이 되면 C2로 전환돼서 머신 코드가 만들어지고 실행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는 AOT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C1에 있는 컴파일러가 담당하던 이 부분과 C2가 담당하던 부분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를 AOT를 컴파일하는 단계에 전달해 줄 수 있을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이디어가 만들어졌고요. 그 아이디어의 핵심이 프로파일 가이디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정보를 이용해서 최적화 코드를 네이티브 이미지에서 만들겠다라는 컨셉이 지금 잘 적용돼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바에서 클래스를 실행을 시킬 때요.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때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를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자바에서 -G 옵션을 주고요. 그랄점 PGO 인스트루먼트라는 그런 옵션을 집어넣어서 프로파일 정보를 IPLOF 파일로 떨궈서 애플리케이션이 정작할 때 수집된 프로파일 정보가 파일로 저장되도록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행해서 만들었던 그 프로파일 정보를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 때 마이너스 PGO 옵션을 통해서 이 파일을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티브 이미지는요, 기존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메모리 구조를 굽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머신 코드를 만들 때 이때 사전에 프로그램, 자바 클래스 형태로 동작됐던 프로그램의 프로파일, 동작하면서 만들어졌던 프로파일 정보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C2 컴파일러가 C2 GIT 혹은 그랄이 만들었던 웜업이 끝난 이후에 양질의 머신 코드를 이 프로파일 정보를 참조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코드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네이티브 코드에 대한 스루풋에 대한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여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이티브 코드를 만들 때도요, 이제는 뒷부분에 대한 웜업이 끝났을 때 안정화된 코드가 머신 코드로 들어와서 실행 파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힙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메모리 구조가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양질의 머신 코드가 저장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최소화된 JVM, 그러니까 VM을 관리하는 인프라 바이너리 코드가 구성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코드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실행 파일 하나를 실행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동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감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자바라고 해서 그랄 VM을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버추얼 머신 모드일 거냐, 컨테이너 모드일 거냐, 람다, 서버리스 모드일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으로 그리고 그것에 맞는 어떤 모드로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VM과 같은 머신에 설치가 되는 그 오랫동안 동작하는 데모의 형태라 그러면 JIT 모드로 동작하는 것이 가장 성능이 좋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머신 코드를 최적화하는 이와 같은 기술이 가장 극대화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모드가 JIT 모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모드라고 하면 지금은 AOT 모드와 JIT 모두가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테이너 안에서 AOT를 처리할 때 이 부분은 네이티브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JIT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AOT에서도 프로파일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네이티브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라고 하면 뭐 극단적으로 빠르게 처리가 되고 종료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네이티브 모드를 사용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같은 코드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기존의 점선이 기존의 JDK, 핫스팟 기준에 있는 C1, C2, GIT 컴파일러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성능이고요. 이제는 웜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능이 올라가다가 C1에서 C2로 아마도 바뀐 시점이 바뀌어 성능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웜업이 끝나서 코드가 안정화되면 어느 정도 성능이 이제는 그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는 JDK12로 측정한 코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랄VM 네이티브 이미지 그리고 프로파일 모드로 구성됐을 경우에는요. 이제는 성능이 굉장히 초기부터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의 성능에 대한 목표치는 기존에 있는 프로파일된 그런 데이터, 프로파일된 그런 JDK와 유사할 정도까지에 대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지금은 JIT 현재까지에 대한 성능이고요. 그랄 모드의 네이티브 모드로 죄송합니다. 그랄에서의 그런 JIT 모드로 구성됐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바, 핫스팟과 같이 비슷한 형태로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가요. 그리고 좋아지고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C1에서 C2 넘어가고, 그리고 좀 더 최적화가 더 올라가서 성능 향상은 패턴 자체는 비슷합니다만, 스루풋, 처리량은 16% 정도가 높은 정도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해서 실행 시간, 시작 시간은 훨씬 빠르게 15배 정도 빠르게 실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초기부터. 그리고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자바와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고무적인 테스트의 결과였고요. 이 테스트 결과는 레드에이트에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프레임워크를 얘기하는 쿼투스를 그랄 네이티브 이미지로 구성했을 경우에 만들었던 퍼포먼스 테스트가 이 그래프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향하는 마이크로 프로파일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봐도요. 이제는 네이티브 이미지와 네이티브 이미지를 구성했을 때에 대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JDK8로 성능 테스트를 한 것이고요. 이제 그라이브에 네이티브 이미지를 처리했을 때 처리 시간, 시작 시간에 대해서는 스타트 시간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42배, 65배, 93배에 대한 빠른 시작 타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메모리 양에 비해서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줄고 더 적은 용량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메모리도 이미 중간 과정에 메모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로딩된 것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메모리 사이즈도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작은 메모리로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종료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런 애플리케이션 패턴에 적합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랄VM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표현했던 부분은 그랄VM이란 것이 JIT 컴파일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코드 최적화라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바로 그랄이라는 그런 새로운 컴파일러, JIT 컴파일러를 만들었고, 그것에 대한 성능 개선의 효과가 핫스팟의 C1, C2와 비교해서 굉장히 고성능의 성능을 낸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키워드였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어서 스루풋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빠르게 실행하고, 그리고 작게 시작하고, 그리고 작은 메모리로 빠르게 시작하는데, 이것이 평소에 프로파일 정보를 참조해서 C1에 제공하는 단순한 형태의 머신 코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는 그 기계 상황에 맞는 애플리케이션 상황에 맞는 그 옵티마이션 된 그런 그랄과 C2가 만들어지는 그런 머신 코드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AOT의 PGO 모드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빠르게 실행하면서 상당히 큰 스루풋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그런 가능성들 때문에요. 이제는 레드햇의 쿼투스라든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스프링 네이티브라든지 많은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향하는 프레임워크들이요. 이제는 그랄을 이용해서 네이티브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런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속도는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약사항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 때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적 코드 테스트를 진행해서 코드에 대한 분석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코드를 실행시켜서 초기에 클래스가 로딩되어 있는 메모리 상태 이런 것들을 힙 에어리어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바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이제는 다형성이라든지 그리고 IOC 그 인젝션이 발생해서 인젝션 모드로에서 동작하는 스프링과 같은 것이라든지 혹은 리플렉션 API를 사용해서 런타임까지 실제 어떤 객체가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정적 코드 테스트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어, 네이티브 코드를 만드는 것이 제약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클래스를 로딩하라고 하는 메타 정보를 등록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사전 코드 테스트로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중간 과정에 거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완전하게 어떤 모든 코드를 한꺼번에 바이너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안 되는 제약성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프레임워크와 그다음에 그랄브의 팀에서에 대한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스프링 네이티브도 이제는 메타 정보 제공하는 것에서 리플렉션에 대한 것과 클래스 초기 로딩에 대해서는 안 되는 옵션들이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버전이 올라가면서 점차로 이제 메꿔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는 제약상은 있습니다만 이런 기능들을 오픈을 해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이티브 이미지가 이제 활용되면서 이제는 자바라는 부분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요. 이제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강화가 됐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자바로 CLI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죠. 이제 그 명령어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걸 다양한 CLI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CLI를 만들 때 CLI를 만드는 툴로 자바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바와 고랭 하는 역할이 비슷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네이티브 이미지를 제공해서 모든 플랫폼에서 맞는 네이티브 이미지를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유사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자바로도 CLI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추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쿠버네티스라든지 컨테이너를 구성할 때요. 이제는 그 컨테이너를 멀티 스테이지 영역으로 구성해서 도커 파일에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테이너에서는 자바를 설치하고 자바 프로그램을 네이티브로 컴파일해서 파일로 만드는 과정까지가 첫 번째 도커 파일에서 이루어지고요. 도커 파일의 첫 번째 이미지에서 작업이 되고 그것이 끝나면 그 하단에 있는 두 번째 컨테이너에서는 앞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실행 파일을 내 로컬에 카피해서 최종 배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멀티 스테이지 형식으로 그라이브엠의 네이티브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런타임을 만들고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바가 설치가 되고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패키지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컨테이너에 이제는 자바라고도 설치가 되고 라이브러리도 다운을 받고요. 그것이 실행되면 어떤 중간 매개물도 있고 하면서 컨테이너 이미지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만들어진 것은 바이너리라는 거죠. 그 바이너리만 있으면 실행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런 레이어, 파일들을 지우거나 캐시를 지워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컨테이너는 컴파일 용도로만 사용을 했고요. 컴파일 됐으면 거기서 나와 있는 바이너리는 실제 배포할 컨테이너에 저장을 해서 가장 작은 용량의 컨테이너 사이즈로 만들고 배포해라 라고 하는 다커의 멀티 스테이지 전략이 있거든요. 이런 전략에 자바도 동참을 해서 실제 서버리스에 배포가 되는 것은 대부분 컨테이너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작게 만들면서 작기 때문에 로딩도 빠를 것이고요. 그리고 로딩도 빠를 뿐만이 아니라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실행도 빠르게 되고 빠르게 종료하는 그런 환경을 자바 스프링 네이티브로 구성하는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이것의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중 언어의 가상 머신에서 다중 언어가 이제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언어별로 새로운 그
상호 운용성을 갖기 위해서 RESTful API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 코드 레벨을 서로 교환하고 라이브러리를 상호 호출하고 그리고 상호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중 언어에 대한 것을 그랄 위에서 모두 제공한다. 그래서 그랄 위에 다양한 언어들이 포팅이 되고 그 언어들을 서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코드 레벨의 재사용, 코드 레벨에서의 상호 운용성이 지원된다는 것이 그랄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랄은요, 그 고성능의 자바를 빠르게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네이티브 이미지와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상호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언어 통합 기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환경으로 제공할 때 굉장히 적합한 그런 자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랄VM 자체가 100% 오픈 JDK와 오라클 자바와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보장을 하니까요. 이제는 이런 옵션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랄이 갖고 있는 그런 프리런치에 대한 옵션을요, 우리 모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씩 활용해 보면 좋은 옵션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랄VM에 대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나요? 다음번 세미나는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하는 오픈 JDK 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